그리고 오늘 그 방송 일정 때문에 50분. 50분 오케이. 나야 좋지. 어차피 운동 안 하니까. 오늘 어디야? 아 저기 뭐야? 그 2시에? 4시에 세미오 중앙. 멀리 가는구나. 예, 이거 맞추고 글로 바로. 가야 돼서. 라이트 들어가. 네.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만요. 어차피 운동 안 한다는 게 제 스케줄대로 제가 일단 해명 제가 이제 요번 주부터는 이제 제가 운동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제 머리 색깔이 밝다 보니까 굉장히 밝게 나오네요, 화면상.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니까 어깨 운동 하는데, 뭐 운동하다가 또 궁금한 점 다른 부분 있으시면 제가 다른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웃집 토토로님, 권영님, 정찬욱님, 옥성용님, 모인님, 그 다음에 마스터우님 반갑습니다. 네. 네, 추사이언.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가 추사이언이 됐어요. 일단은 가볍게 여기서 운동할게요. 그냥 요걸로. 보통 이제 덤벨 프레스나 바벨 프레스를 할 때 등받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등받침을 안 할 때 하는 이제 자세라든지 그런 걸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머리 스타일이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모르겠어요. 모이카는 아닌 것 같고, 모이카는 이거보다 좀 짧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뒤통수를 기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뒤통수가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고. 네. 일단은 한 세트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발을 잡을 때는 이 턱까지 내렸을 때 손목하고 이 팔꿈치랑 일자, 그리고 이제 자세는 약간 이제 상체를 좀 세우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전 지금 등받침을 안 했어요. 이따 두 번째 세트 때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잡은 상태에서 뭐 그립은 이렇게 받치는 걸로 잡으셔도 되고 꽉 잡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넓어버리면 팔꿈치가 이렇게 되니까 좋진 않고, 손목 일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는데, 내가 이제 옆으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앞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로 밀어주는, 그러니까 이 바가 내 정수리 쪽으로 가게 다시 내려주고, 손목이 옆을 보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려주고 앞을 보고, 이 모양을 시작점과 끝점 다시 돌아오고 이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운동하시면 돼요.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프레스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운동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운동, 그러니까 모든 운동 중에 첫 번째 운동, 선피로 빼놓고는 첫 번째 운동을 할 때 하는 종목에서 많이 운동이 되셨으면 해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웃집 토토님께서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팔 길이, 어깨 넓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레일만 따라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이제 자세가 변형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라운드 숄더라든지 뭐
팔이 심하게 짝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쪽만 힘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모가 짝짝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스미스를 하시면 한쪽에만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GB 패션님 반갑습니다. 네. 김대일님께서 잘생긴 오인근 선수님 안녕하세요. 잘생긴 거는 빼주십시오. 잘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다이어트 하면 그때 차라리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옆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살짝 사실 잡은 상태에서 밀어줄 때 살짝 몸이 앞으로 나가요. 정수리 쪽 다시 원상태 들어오고 둘 시선은 약간 저는 위로 보고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죠. 똑같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 등받침대에 있는 차이랑은 조금 그러니까 자세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수축되는 지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몸을 살짝 앞으로 통해서 이 승모라든지 어깨를 내 자세로 인해서 조금 더 수축을 많이 해주는 거야. 목 디스크 다 나으셨냐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직 그러니까 뭐 이상은 없는데 약간 불안해요. 조금이라도 담이 오면, 왜냐면 저는 담을 갖고 시작한 목 디스크이기 때문에 담이 좀만 오면 진짜 불안합니다. 네. 이상민님 안녕하십니까. 태기님께서 날씨가 더워서 웨이트에서 너무 지치네요. 유산소 들어가기 전에 주스 마셔도 되나요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거나 그러면 웨이트 중에 뭐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수를 권합니다. 운동에 질문이 없네요. 뭐가 있을까요? 어깨 운동을 하실 때 프레스를 하실 때 너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전에 항상 이야기했듯이 큰 부위로 들어가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근육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등하고 가슴에 비해서 근육 양이 그렇게 크게 보진 않기 때문에 중량 자체를 가슴하고 뭐 딴 부위 하는 거에 비하면 안 돼요. 뭐 가슴을 제가 본인이 뭐 100kg 드는데 어깨가 뭐 한 50kg밖에 못 든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네. 스탠리 큐브릭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중님께서 머리색이 굿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검은 머리를 하면 너무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못하겠어요. 네. 박원중님 오늘 어깨 운동입니다. 네. 오늘은 팁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운동에 대한 팁을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중량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턱걸이 300개님께서 머리 얼마 주고 하셨나요? 하셨네요. 기브미 더 바나나님께서 밀리터리 프레스, 시티드, 스탠딩 어떤 걸 선호하나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시티드를 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등받침이 있는 걸로 추천을 많이 하고, 그 이유는 중량을 들 때,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어깨에 대한 무게를 할 때 허리에 부담감을 덜 하니까. 그러니까 서서 할 경우에는 사실 자세도 흔들리고 좀 중심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신경이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보다는 이 시티드 앉아서 하는 걸 많이 권합니다. 태기님께서 숄더 프레스에서 전환과 삼두 개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하셨는데, 숄더 프레스에서 삼두의 개입을 줄일 수는 없죠. 당연히 보조 운동이 삼두 쪽이 되니까, 보조 부위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사실 중량 아닌 이상은 걸터만 놔도 되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커틀러님께서 이상하게 가슴, 등, 팔, 하체는 운동을 하고 나면 다음날 근육통이 오는데 어깨는 근육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제가 자세를 봐야지 정확히 이걸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맞게 하는데 근육통만 안 오시는 건지 그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못 봐서.
모이님께서 어제 주제는 물, 오늘은 머리 스타일. 두진이 아까 아침에 보고 왔죠. 저는 두진이도 운동 한번 여기서 2번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줘서 인사도 하고 그러네요. 안 되는데 그러면. 김대희님께서 어깨 뒷면 할 때 머리 숙이고 넓게 벌리는 운동 있잖아요. 그 운동 자세하고 벤트 오브 레터널 레이즈라고 하죠. 그죠? 상체를 숙이고 하는 운동이니까 자세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을 보통 이렇게 숙여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손등이 내 이제 좌우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손등이 내 전면을 보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45도 정도 보고 그냥 하고, 이제 주의사항은 딴 건 없고요. 이 상태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중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팔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 후면이 아니라 등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팔꿈치랑 손목은 일직선으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깨선상으로 맞추란 소리가 아니라 팔꿈치랑 손목을 팔꿈치랑 손목만 팔꿈치랑 손목만 맞춰줘도 어깨에 힘은 많이 들어갑니다. 네. 턱걸이 300개님께서 전 어깨가 다른 부위에 비해 약한 것 같아요. 무게도 다른 부위에 비해 엄청 적게 들고 선천적인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부위에 비교하지 말라고. 네. 준범님께서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 무릎 반동 살짝씩 주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량이 들어가면 반동을 그러니까 그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벼운 무게에서 몸이 흔들리거나 반동을 주면 별로 좋진 않죠. 와서우님께서 머리 뒤로 복 내리는 게 관절에 안 좋은가요? 하셨는데, 머리 뒤로 복 내리는 거 비하인드 말씀하시는 거죠? 비하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관절이라기보다 이 회전근개라든지 그쪽 인대라든지 그쪽에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보디빌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저는 굳이 권하진 않죠. 윤영민께서 원래 하체 부위가 근성장이 빠른 편인가요? 다른 부위는 힘든데 하체는 주체 못할 정도로 잘 발달되네요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체 쪽이 이제 윤영민님께서는 하체 쪽이 조금 발달이 빠른 거죠, 남들보다. 네. 한신님께서 예비군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참 예비군 많이 가봤지만 정말 진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스탠리 큐브리님께서 어깨 운동 중 웜업이나 스트레칭 좀 사사 부탁합니다. 사사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운동 전에 웜업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면서도 웜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벽에 짚고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한 세트를 끝나고 나서 반드시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서우님께서 헬스장 아시는 분이 비하인드 하지 말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하인드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반 사람들 사이드도 못해요. 사이드도 방법을 다 바꿔서 해야 돼요. 사이드 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그런 병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에 조금 노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보디빌더들이 그런 걸 빼놓고 하면 보디빌더가 아니죠. 이웃집 토토로님께서 비하인드랑 밀프랑 무게를 똑같이 주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모가 쓰이고 안 쓰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벌써 하나가 쓰이고 안 쓰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 수가 없습니다. 김현범님 반갑습니다. 네. 턱걸이 300기님께서 머리가 망고 주스 같다고. 네, 감사합니다. 군침 돈다고. 와서 한입 하세요. 슈퍼린디님께서 어깨 삼각근도 사이즈가 작은 근육인데 이두나 복근처럼 이틀에 한 번이나 매일 하면 성장이 빠를까요? 하셨는데
어차피 왜냐면 가슴 운동할 때 그리고 등 운동할 때 어깨가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꼴로 하면 너무 쉬는 시간이 안 주니까 그냥 그거보단 좀 더 쉬는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슴 근육이 불균형인데 어떻게 교정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쪽씩 하는 거는 많이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많이 불균형이면 예전에 석호 방송 중에 덤벨을 한쪽 들고 한쪽만 해주는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얼터네이트라 그러나?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승모근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덤벨 프레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비하인드 하실 때는 뒤로 내리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만 맞추면 되니까 대신 뒤로 내리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이게 지금 바가 짧아가지고 이 일자로 맞나? 잠깐만.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리고, 내리는 시점은 귀 있는 데까지만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귀 높이까지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는데, 약간 내릴 때 뒤통수가 스치듯이, 왜냐면 뒤통수에 너무 떨어지면 내 어깨랑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스치듯이. 그리고 고개는 약간 떨궈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니까. 천천히 하나, 다시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옆으로 보여드리면서 두 번째 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좀 더 넓은가? 좀 이게 바가 좀 그래가지고. 이웃집 토토님이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요. 스치듯 안녕? 뒤통수를 스치듯이 하라 그랬더니 스치듯 안녕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뭐 가끔 이제 놀랄만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이런 거. 덕거리 300인님께서 이런 방송이 훨씬 좋은 듯해요. PT 받는 것 같다고. 네. 저는 근데 사실 방송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운동이 하고 싶거나 정말 운동을 배우고 싶다면,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렵거나 그러면 좀 뒤로 미룰 수 있지만, 여건이 된다면 운동을 배워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은 다 하시고 설명만 해주시나요 하셨는데, 운동은 저녁에 합니다, 저. 그래서 지금 시간대는 운동하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네. 아재 개그 오인근 선수한테 배웠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 개그 배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야기하면 빵빵 터져요. 왜 자꾸 이런 걸 저한테 배웠다고. 사이드는 요거 이제 옆 측면 보여드리고 이제 사이드 들어갈게요. 자, 잠깐만. 돌려서,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뭐 측면도 뭐 별 다를 게 없죠, 사실. 운동은 지금 한 타임 하고 있습니다, 저. 네. 잠깐만. 톡가님께서 센터에서 벤치프레스 최고 110kg로 가슴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정상 당분간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맨몸 운동은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 운동 후 잠깐 근육통이 있지만 당연한 거겠지만 센터에서 운동을 했을 때와 확연하게 차이가 더 나는군요. 집에서 가슴 운동, 등 운동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팁 있다면 조언. 턱걸이랑 푸시업을 발을 올려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더 올라가게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00개 이상씩 하세요. 그러면은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스파게티가 어떻게 이런 색깔이죠? 이거 아닌데. 와,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저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진지하게 할게요. 웃긴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전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자꾸 쓰시면 큰일 났네. 마스터님께서 오인교수님 제가 운동할 때 설현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제 누구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까? 왜 설현 왜요? 설현이 뭐 있나요 일이? 저 모르겠어요. 자 의자 좀 돌리고. 자 아까 덤벨을 갖고 오겠습니다. 덤벨. 이승철님께서 비하인드 넥프레스 때 후면에 몇 프로 정도 오는 걸까요? 하셨는데 저는 운동할 때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퍼센테이지를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 설현이 지코랑 사귄다고. 뭐 어때요? 솔직히 지코랑 사귀지 않아도 마스터님 여자는 될 수 없는데 그냥 지금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슬퍼하지 마세요. 왜 슬퍼합니까? 어차피 지코랑 사귀지 않아도 마스터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아 김현문께서 지금 운동 중인데 항상 방송을 보다가 운동하면 웃겨서 갑자기 힘이 풀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저의 천성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사이드. 자 사이드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요. 숙인 상태에서 이 주머니 있는데 제 손을 놓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한 손만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데 저는 웬만해서 이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죠. 네.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살짝 다시 그대로. 각도는 저는 항상 각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한테는 맞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알려줄 때는 조금 틀리게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맞게끔. 그러니까 어깨가 조금 라운드 숄더인 친구들은 사실 너무 뒤쪽으로 가면 어깨에 이제 텐션이, 이 전면이 텐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럴 땐 좀 더 앞으로. 그러니까 전면 어깨를 먹어도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게 라운드 숄더들은 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인 사람들 자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들면 자꾸 이 어깨보다 이 전면에 힘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전면에 힘이 없더라도 사이드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어깨 모양대로 저는 그냥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무거운 무게로 하면 자극이 많이 오지 않아요. 낮은 무게로 하면 자극이 많이 오지만 근육을 크게 키우려면 무거운 거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극이 많이 오는 낮은 무게로 계속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극이 오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목소리 삑사리. 자극이 오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네, 너무 중량을 많이 줬다 그래서 내 몸이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자극을 많이 가시는 게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근육의 마일리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진짜 마일리지가 10원씩 쌓인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 나중에 커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 10원씩 쌓이면 한 100년 돼야 진짜 100년 되면 갑부가 되려나? 그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서히 줘도 천천히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래. 추이다님께서 오선수님 입으신 나시는 항상 이쁜 것 같아요. 이쁜 나시를 입어서가 아니라 제가 입어서 이쁩니다.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컬투쇼 많이 봤죠. 진짜 많이 들었어요. 파인애플 컷. 절대 파인애플 컷이 아니죠. 저는 파인애플을 깠을 때 이 색깔이 나와도 아니에요. 파인애플 컷 아니에요.
김성일님께서 어깨팔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일주일에 몇 번 어떤 스타일로 운동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어깨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제 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극, 진짜 더. 왜냐면 그러니까 저 아는 동생도 이제 이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이두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자극 들지 못할 정도까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벨 컬을 했을 때 중량을 하고 나서 끝내고 딴 걸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벨 컬에서 디센딩을 하면서라도 최대한 못 드는 실패 지점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쌓이고 조금 더 쌓이면 이두의 자극을 훨씬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냥 중량만 줘도 끝내도 진짜 자극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체중을 늘리는 방법이 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식사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제 친구가 왔네요. 서서히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서서히 지금 이런 걸 먹어가면서 서서히 늘려주면 돼요. 지금 딱 적절한 시기에 친구가 왔는데 팁은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4끼를 먹었다. 4끼에 뭐 닭가슴살 200g, 뭐 밥 200g, 뭐 야채 조금 해가지고 먹었다. 그러면 뭐 내가 그거에 먹는 데에서 소화가 조금 더디거나 그러면 그 양을 그냥 똑같이 드시고 끼니수만 한 번 더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체중을 많이 불리려고 하진 않으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친절하게 물도 떠다 주세요. 그리고 물 좀 마셔야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영훈님께서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소리가 있는데 몸에 무리 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침에 수영하고 한번, 저녁에 헬스하고 한번 먹는데 괜찮을까요? 2번 정도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저는 닭가슴살을 못 먹거든요. 하루에 닭가슴살 한 2번 먹고 한 7번을 제가 이 단백질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솔직히 무리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2번 정도면 지금처럼 더 드셔도 되고, 한 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을 뭐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시니까 그만큼 소비를 하시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 숄더 기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어깨가 좀 앞으로 이제 몰리면 대충 라운드 숄더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등을 긁어봐요. 그 사람이 똑바로 쓴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보면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라운드 숄더들은 이 견갑골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라운드 숄더인 거예요. 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웃주 투토로님께서 수영이랑 웨이트랑은 상극이라고 하던데 유산소로 수영은 별로인가요? 보디빌더라면 수영을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보디빌더들은, 그러니까 보디빌딩에 맞춰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영하고 웨이트는 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수영을 잘하려면 웨이트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근력이 있어야 치고 나가는 게 빨라지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영 선수한테는 웨이트가 상극이 아니죠. 하지만 보디빌더 선수들은 이 웨이트란 운동이 중심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수영, 뭐 달리기, 그 다음에 뭐 축구, 농구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굳이. 왜냐면 또 최대한 근육량을 많이 살린 상태에서 체지방을 걷어내는 게 보디빌더기 때문에, 시합 준비하는 보디빌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근육만 하기 위해서는 웨이트에 집중하고 다른 운동들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보디빌딩 기준으로. 보충제를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여드름 생기던데 하셨는데, 그런가요?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맞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사이드. 아까 사이드는 손등이 이제 이 천장을 보게끔 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손등이 전면을 보게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2번째는 틀어주는 거예요. 약간 외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틀어줌으로 어깨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 수축을 갖고 있는 거죠. 쉽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지? 이게 뭐지? 당수 맞나? 여기를 뭐라 그러지? 손 날리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준다고 보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깨를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운동을 할 때도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승모가 많이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된, 그냥 무조건 손으로 막 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어깨는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최대한 이 어깨로만 올리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중량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요. 남들이 12kg 갖고 한다 그래서 내가 12kg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최대한 승모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승모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자극을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개코열아님께서 107kg에 근육량 42입니다. 하루에 단백질 양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뭐 다이어트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저는 솔직히 몸무게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뭐 107kg 나가시니까 뭐 헤비급 뛰실 건가요? 근데 이제 근육량이 조금 모자라시긴 한데,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피상으로. 그러니까 단백질량을 너무 많이 줄이진 마시고 적당한 선 안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 그게 왜냐면 제가 몸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질문 제가 못 본 게 있나요? 다큐 프로에서 나오던데 보충제랑 닭가슴살 많이 드시는 분은 간 영양제 꼭 따로 드세요. 겉으로는 몸 좋아도 건강한 줄 아는데 간이 작살나더군요 하셨는데, 사실 보디빌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빌더들이 너무 극단적인 식사를 하고 단백질량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왜냐면 선수들은 사실 어떤 종목의 선수든지 생활체육처럼 하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생활, 그러니까 나의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 배구 선수, 농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하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프로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 부상을 얻어가면서 재활을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운동하는 게 건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빌더 선수들도 사실 그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거 건강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선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줘야 할 때는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제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평가를 받고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성적이 나오면 더 다음 연도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 작살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대신 간보제 같은 걸 먹죠. 먹어도 사실 조금 작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그만큼 운동도 과격하게 하니까 간뿐만 아니라 관절, 그리고 이제 인대, 그리고 이런 데가 다 남들보다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 뭐 외국 사람이 뭐 헬로우, 헤이, 이건 한국 방송이라 한국말로 하셔야 되는데, 자기는 알아들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네요. I don't understand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할 수 없으니까. 프로틴 휴직이 필요하나요? 프로틴 같은 경우는 휴지기가 필요 없어요. 대신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시합이 끝나고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단백질량 당분간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음식, 건강한 음식으로 좀 먹어라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로도 할 수 있어요. 케이블로 할 때는 뭐 조금 더 변형을 줘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했듯이 똑같이 끌어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어깨에 자극을 얻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많이 할 때는 한 3타임을 해요. 그러니까 세 타임이 뭐냐면 프레스 먼저 하기 전에 선피로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고, 프레스 끝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고, 전면 끝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렇게 3번 정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면을 할 때 바로 할 때도 있고. 우인근 선수 올림피아 나가셔야 되니까 영어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올림피아를 못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저 한국에 있을게요, 그냥. 마스터원님께서 혹시 운동하고 단백질 안 들면 근육 유지가 안 되나요 하셨는데, 당연하죠. 이제 단백질, 이제 프로틴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내 안에 몸에 있는 근육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영양소, 이제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지가 돼요. 이제 탄수화물이 하는 역할은 뭐 아시다시피 운동 전에 먹는 탄수화물들은 이제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최대한의 내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 후에 먹는 탄수화물은 내 몸에 이 에너지를 썼던 걸 빨리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바벨로 정자세와 팁 좀 알려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 잡은 상태에서, 전면 보여드리면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잡죠. 잡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샷을 그대로 내려가요. 상체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그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보통 잘못 당기면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러면 몸이 자연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팔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가슴을 피면서 등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팁이 있다면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손가락을 띄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 느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연결 자체가 이 두 손가락의 등에 관련된 근육들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하고 이게 손가락 이름이 뭐죠? 검지야. 엄지랑 검지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손가락보다는 얘네 두 손가락도 많이 사용해주고, 또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손가락을 하다 보면 이 광배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틴 한 번이겠죠? 한 번 섭취량이 18g 정도면 닭가슴살보다 적은데 더 효과가 있나요? 더 효과는 없겠죠? 그래도 이제 운동 끝난 후에 빠르게 들어가면 뭐 상관은 없으니까 18g이면 그렇게 2스푼 드세요. 2스푼. 그럼 될 것 같아요. 오인근 선수도 나중에 아드님 가지시면 보디빌딩 시킬 건가요 하셨는데, 뭐 치가 좋다면요 저는 적극. 근데 아직 없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왜 운동 안 하시고 말만 하세요 하셨는데, 뭐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팁을 보여드리려고. 네. 말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네. 일단 질문들이 없네요. 김현수님께서 등 운동 시 팔꿈치가 약간 밖으로 나와야 자극이 잘 오는 게 아닌가요? 수직으로 해야 하나요? 수직? 팔꿈치가 약간 바깥으로,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안 되죠. 등이 펴지는데, 여기서 내 손은 가만히 있고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면 등이 접힐 수가 없잖아요. 세질위원님께서 살짝 곡선으로 그려야 광배가 잘 먹는다고 저번에
것 같은데 수직으로 당기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덤벨로 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직선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곡선으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곡선을 해보면 자꾸 반동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엉덩이가 이제 내 몸이 이 무게로 인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고립이라는 운동이 잘 안 되고, 내 몸이 계속 움직이면서 등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걸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보디빌딩을 절대 안 시키죠. 요즘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딸라면 20살 때까지 무조건 삭발, 세 보이게, 그리고 몸무게 100kg까지 100kg까지 찌게 다닐 거예요. 건달처럼. 이영철님께서 오인근 선생님도 닭가슴살 200g씩 하루 먹는 양을 밥이랑 도시락 싸서 다니시죠 하셨는데, 요즘에는 도시락을 잘 안 싸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거는 싸갖고 다니긴 하는데, 뭐 다이어트처럼 200g, 뭐 고구마 몇 g, 야채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아요. 저는 아놀드 프레스는 안 해요. 이 프레스 동작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진 않습니다. 느낌을 잘 못 찾겠어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기부미더 바나나님께서 무게 턱걸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선생님들 잘 안 하시던데, 맨몸으로만 턱걸이 해도 충분한 자극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맨몸으로 진짜 잘 하시면 중량을 줘도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제 딸을 낳아서 삭발시키고 몸무게 100kg 했는데 제가 나중에 못 빼줬어요. 그러면은 저는 원망을 듣겠죠. 임금 형님, 뭐 사람들 말이 어깨가 넓어 보이려면 등이 커져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가슴도 커져야 어깨도 쫙 벌어지고 넓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임금 생각은 어떤가요? 어깨가 넓어 보이려면 어깨가 커져야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체형이 커 보이려면 등하고 뭐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당연히 체형에 대해서는 등과 이제 가슴과 뭐 어깨 다 커져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깨가 넓어 보이려면 어깨가 좋아져야 된다. 등이 아무리 좋아도 어깨 좁아 보이는 친구들은 어깨 좁아 보여요. 네. 오인규 선수 턱걸이 최고 몇 개까지 연속으로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턱걸이를 200개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등 운동할 때 만약에 친업을 하면 한 10개 정도씩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2시에 방송도 있고 촬영하시는 분이 강남으로 넘어가야 돼서 오늘 방송을 50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네. 종합 비타민 뭐 드시냐고. 저는 종합 비타민 여기 제이커틀러에서 나오는 멀티 비타민 있어요. 종합 비타민 애니멀 팩처럼 이렇게 봉투에 들은 거, 그거 먹고 있습니다. 실리마린도 드세요 하셨는데, 오늘 두진이가 그거 줬어요. 밀크시슬. 코스코 커클랜드 것도 되게 제품 좋아요. 비타민 제품 같은 거 커클랜드 것도 싸고 양도 많아서 저는 비타민 E랑 또 뭐 있어? 비타민 E는 커클랜드 거 먹습니다. 19,000 얼마에 한 500정 들어있던데. 석광, 요것만 답변해 드릴게요. 석광님께서 허리가 자주 삐끗하는데 운동할 때 다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자고 일어나면 많이 삐끗하는데 어디가 문제일까요? 허리가 문제죠. 병원을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 골반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보시는 거. 아니면 주무실 때 자세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 머리를 해주신 백희님께서 오셨네요. 들어오니까 끝나버리네.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일러야지. 이거 자꾸 파인애플 머리라고 놀려요. 저는 이거 파인애플 머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거 머리에 만족을 엄청 많이 해요. 괜찮아요. 진짜 색깔도 잘 나오고 이게 완전 짱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내일 다시 이제 팔운동 팁을 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